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본 거는 그냥 말로 그냥 만들어 줘라고 했습니다. SMS 발송 사이트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앤디 프린스라는 여성 의료 이커머스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물건입니다. 그냥 안티그래피티가 다 만들어졌어요. 제가 한 거는 그냥 만들어 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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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세트 올, 체인지 올 이거 버튼만 다 누른 것밖에 없습니다. 에러가 나면 스스로 고쳤고요. 자기 재기 방식으로 오류가 난 거 다 고쳤어요. 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출시되면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급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구글 진영이 있고요. 오픈 AI 진영이 있어서 이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에서는 아주 이 괴물급인 제미나이 3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오늘 소개할 구글 안티그래피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커서라든지 윈드서퍼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서 제가 테스팅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말로 바이브 코딩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딱 있는데요. 저도 회사에서 윈드서퍼를 사용하고 있고 커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사용을 해봤는데 커서랑 윈드서퍼를 이용하면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AI는 정말 사람보다 코딩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뭐 만들어줘 하면 3초 만에 코드가 촤라락 나오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코딩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신나게 하다게 보면은 정말 이제는 개발이 정말 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AI가 짠 엉터리 코드를 고치느라 야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엉터리 바이브 코딩을 분석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리뷰할 때 오히려 코드 검사할 때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형화해서 개발을 할 거냐 이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스펙 기준에서 개발을 한다 해서 SSD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저도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AI로 개발을 할 때는 SSD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펙 기준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 PRD 같은 거를 줄 때 개발할 때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AI를 시켜서 개발했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티그래피티를 커서랑 윈드서퍼보다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 바이브 코딩을 말하면 이거를 태스크 마스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만들어 줍니다. 해야 될 작업들을 그걸 기준으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태스크를 기준으로 그 개발을 쭉쭉쭉 어떤 걸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맨 마지막에 이게 정상적인지 코드 검수도 해줍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시간 녹화가 되고요. 이 녹화된 거 기준으로 이게 잘 되었는지 정말로 눌러보고 이런 것까지 된다? 정말 놀라운 거죠. 이제는 테스팅 하는 것마저도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정말 검수 과정이 정말 사람은 이제 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테슬라의 FSD가 한국에 상륙해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냥 감독관이에요. 그냥 핸들만 잡고 얘가 잘 하나? 위험할 때만 개입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SSD를 이야기했잖아요. SSD가 완벽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 스펙 기준으로 개발을 할 때 사람이 이제 뭔가 개발을 할 때 이 기준으로 개발해 해놓고 AI를 시켜서 개발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게 엉터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요구사항이 PRD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결과물을 버려요. 그리고 이걸 또 개선해서 PRD 요구사항을 만든 다음에 또 개발을 시키면 한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러면 한 80% 정도 완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또 버려요. 이거는 95%가 됐을 때 사람이 이제 5%에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전 버전에서는 사람이 50%만 만든 게 있다고 치면 공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과 인건비가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내것이 방식이잖아요. 이거는요. 이제는 내것이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또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가 바로 안티그래피티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다. 커서도 있고 제미나이 3 하이 버전, 로우 버전, 커서 4.5, 그 다음 싱킹 버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GPT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무료라서 좋았는데 무료도 하이 버전을 쓰면 나중에 제약이 걸려서 또 메시 이후까지 잠깁니다. 이게 무료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본 거는 그냥 말로 그냥 만들어 줘라고 했습니다. SMS 발송 사이트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앤디 프린스라는 여성 의료 이커머스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물건입니다. 그냥 안티그래피티가 다 만들어졌어요. 제가 한 거는 그냥 만들어 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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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세트 올, 체인지 올 이거 버튼만 다 누른 거밖에 없습니다. 에러가 나면 스스로 고쳤고요. 타일 윈드 CSS4까지 썼거든요. 보통 AI들이 최신 스택을 잘 못 다루거나 예전 문법을 섞어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나노 바나나로 만든 이미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부분에 모델을 긁어다가 이 얼굴을 동양인으로 바꿔줘 했더니 바로 바꿔줬어요. 이미지 생성도 이제 디자이너한테 맡길 필요가 없어요. 구글의 나노 바나나가 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 계획 세운 거에다 코멘트 달아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줘 이렇게 코멘트 달면 이 코멘트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바로 만들어줍니다. 애초에부터 이런 홈페이지 기획을 할 때 요구사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는 어떻고 20대 여성 타겟이고 프리미엄 사이트로 만들어줘 이렇게 스펙을 던지니까 태스크 마스트 AI가 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기본이야 라고 해서 그냥 태스크가 쭉 만들어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펙 드라이브 디벨로먼트로 SSD로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게 이제 계획을 이제 스펙 기준으로 쫙 나열을 해서 세우고 근데 이게 시행을 하다가 에러가 계속 떴거든요. 이 에러도 스스로 자동으로 코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테스팅과 자가치유, 셀프 힐링 기능이 타일윈드 CSS4 문법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어플라이 대신에 순수 CSS 하고 설정 파일도 달라졌어요. 이런 것도 고치고요. 에러가 빵 터졌는데 이런 것도 구글링에서 고쳐주고요. 터미널을 읽어서 에러 로그를 막 읽더니 스스로 이제 빌드가 실패했네를 파악해서 이거는 문법 문제네 해가지고 GC어를 임포트로 바꾸고 포스트 CS 설정 업데이트 할게 해서 바로 고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이제는 사람이 그냥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냥 말을 해도 얘가 스스로 고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동되는 걸 보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은 있어요. 보면 이 부분에 로그인 부분 구현 안 됐고 이 부분에 구현 안 됐고 여기는 왜 구현이 안 됐지?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잘 고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의 역할은 뭔가 감독이에요. 그럼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자연어로 얘기하겠죠. 그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들어요. 하지만 개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돼. 아니 우리 스타일은 이거야 해서 더 조합적으로 상세하게 시킬 수는 있겠죠. 현재 AI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개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개발 수준 사용하는 기술 스택에 틀리고 이거는 맞아. 그러면 기존 거랑 호환도 시킬 수 있을 테고 이런 걸 보면 개발자가 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해도 신세계는 열린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앤디 프린스라는 걸 썼을 때 만드는 거 보면 이렇게 정말 그냥 가상의 인물까지 이미지까지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코딩도 다 짜줍니다. 속도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짤수록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잠깐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쉬고 있으면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테스트까지 해줍니다. 상당히 빠르지만 원하는 결과물을 다 만들어내지 못한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좀 더 구체적인 스펙을 요구한 게 아니라 딱 한 줄로 쇼핑몰 만들어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하려고 하면 얘기한 SSD처럼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스펙을 넣어주고 개발을 하면 훨씬 더 자동화는 되겠죠. 대신에 토큰은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커서를 제쳤다 성능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안티그래비티의 성능이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 같습니다. VS 코드를 포크해 가지고 만든 아주 익숙한 UI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사용한 것과 달리 에이전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돌면서 다 테스팅까지 해줍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신뢰할 수 있는 철학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AI가 짠 코드를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에이전트가 계획했고 검증했고 스크린샷에
로고라든지 산출문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터미널, 브라우저 모두 다 제어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리서치하는 동안에 개발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비동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피드백, 세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구글 독스라든지 그런 산출문을 코멘트를 달면 에이전트가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색상을 바꿔 이 코멘트 달면 바로 해줍니다. 또 네 번째는 자기 개선입니다. 셀프 임플리먼트인데 에이전트는 과거의 작업 내역을 기억하고 학습합니다. 쓸수록 자기 스타일을 닮아가서 나만의 주니어 개발자가 된다는 거죠. 커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코딩 파트너고요. 안티그래비티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좀 더 앞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써봤을 때. 제미나이 3 문맥 파악 능력은 정말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고 태스크로 나누는 능력은 타입 추정을 불허합니다. 특히 터미널 오류를 보고 스스로 고친다든지 다시 실행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전율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리 보기 한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고요. 사용량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풀려 있지만 사용자가 물리면 20분만 써도 크래시지 동이 나서 이게 나중에 쓸 수 있다. 뭐 20분만 쓸 수 있는 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라든지 안정성 이런 거는 이제 가끔씩 얘가 멍 때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VS 코드 포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무겁습니다. 제드라든지 같은 경량화된 IDE를 선호하신다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그래비티를 비개발자도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개발자들은 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는 이제 에이전트 관리자로 승격되는 미래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들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할 때 무조건 써야 되는 도구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DD 방법론이라든지 AI한테 주도권을 주는 개발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